안녕하세요, 토리절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로봇으로 눈을 돌린 자동차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로봇 시장 이야기를 결합해서 풀어봤으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지난 4월 8일 테슬라에서 재미있는 발표가 하나 있었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2021 AI 데이 때 공개했던 테슬라봇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밝히면서 예상보다 빠른 생산 일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로봇, 공식 명칭 옵티머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추며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단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풍요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 역시 비슷하게 로봇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는 2021년 6월 미국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 완료했고, 토요타는 2017년 사람의 동작을 따라하는 로봇 THR3, 포드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직립보행 로봇 디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통 글로벌 완성차 기업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 테슬라까지 저마다 모빌리티를 넘어 로봇이라는 분야에 진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핏 자동차 로봇의 결합은 영화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처럼 로봇으로 변신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인가? 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동차 기업들의 로봇 사업 진출은 영화 트랜스포머보다도 더 우리 삶에 혁신적인 삶의 의미를 갖고 올 예정인데요. 우선 자동차 기업들이 개발한 로봇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 형태의 로봇을 말해요. 두 발로 보행이 가능하고 인간처럼 양손으로 물건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는 키 173cm, 무게 56kg 정도로 성인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최대 20kg의 물체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델 아틀라스도 장애물 사이 이동은 물론이거니와 공중제비까지 돌며 인간의 운동 능력을 따라할 수 있는 형태를 보유하고 있죠. 출시되는 로봇들의 형태가 이렇게 인간의 형태를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01억 달러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23.3% 성장해 2026년에는 1033억 달러, 우리 돈 130조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루한 단순 노동과 기피 업종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물류, 의료, 교육 등 인적 자원이 집적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에 로봇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과 똑같은 다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각 운송수단별로 접근 가능한 지구 지표면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바퀴 방식이 약 30%, 무한 궤도 방식이 약 50%에 비해 보행 방식, 특히 인간의 다리는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생산성과 근무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다퉈 개발에 나서고 있죠. 하지만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로봇 개발은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부감을 들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내부에서 당시 개발 중이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두고 몇몇 미디어와 대중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을 모아 구글이 추구한 이미지에 위배가 된다는 내용의 홍보 담당자 이메일이 발견된 것은 유명한 일화죠. 물론 로봇의 인간의 노동력 대체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19세기 러다이트 운동부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인간의 육체노동 해방까지 기계와 인간이 공존을 시작하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활용 점정으로 세계 최초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휴머노이드, 사람 모양을 한 로봇 아스모가 등장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런 조바심과 다르게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더뎠습니다. 서비스 매장에서 무인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영화관에서도 바코드 인식기가 티켓을 확인하고 주차장과 고속도로에선 기계가 요금을 정산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 속에 인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학적으로도 인간 대신 로봇을 쓰는 것이 비용 측면적으로나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초 휴머노이드 아시모가 등장하고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로봇 산업의 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0여 년이란 긴 세월의 잠복기를 지나 유망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로봇 산업의 두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될 기술적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뇌 연산 능력을 달성해야 합니다. 식탁에 놓인 사과를 프로그래밍해서 가져오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나 로봇 스스로 사과를 인식해 잡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공간, 사물, 거리를 인지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를 계산해야 하고 사과를 잡을 때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움직임과 강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무어의 법칙에 따라 데이터의 처리 용량에 본이 효과가 만들어낼 변화만 생각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와중에 현존 이진법의 컴퓨팅과는 동작 원리나 처리 속도를 해낸다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이 되었고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빠른 양자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며 AI 능력 향상이 인간을 초월해 무궁무진해질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현실에서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될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두 번째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으로 이제는 기계와 로봇의 사용이 인간보다 수지타산에 앞지를 것입니다. 세계 각 주요국들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4,320원에서 8,590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인상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2020년 이후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라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집계가 되며 향후 임금 수준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동안 가동이 되어야 하는 생산 공장, 항시, 적정 및 최소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체계, 인적 의존도가 높은 물류산업 등 인적 자원의 직접 연관 산업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이고 로봇의 비용과 생산성이 인간을 역전하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즉 휴머노이드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응용 분야의 채택 확대, 사물 인터넷의 기술 적용 확대와 이를 통한 유지 관리비 절감 등 기존 인간의 노동력으로 영위하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인적 자원 의존도가 높은 가정, 의료, 농업, 보안, 물류 등의 시장에서 최소 3배, 많게는 5배 이상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외 각 분야별로 연평균 16에서 28%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로봇 시장은 폭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 전기차 못지않은 새로운 유망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세계 시장 역시 로봇 확대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지역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북미, 아시아, 유럽 3대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6년에는 미국 404억 달러, 아시아 태평양은 312억 달러, 유럽은 230억 달러로 고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성장률이 5년 사이 3배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은 특히 인적자원 집중도가 높은 농가의 경우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대부분의 노동력을 이민자들로 보충을 했고 이제는 그에 대해 해법으로 기계가 해결을 하고 있죠.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엄격한 이민법이 노동력 부족을 야기했고 로봇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를 예로 들었을 뿐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비단 농업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류, 건설, 보안,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기적인 인력 공급난과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임금 수준의 관성은 로봇 산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죠. 그 결과 세계 서비스 로봇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수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28,000개 이상의 특허가 공개되었고 주요 기업들의 지난 10년간 특허 보유 현황은 삼성전자가 1등으로 퀄컴, IBM을 중심으로 로봇 시장에서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현대차 같은 완성차 기업들이 미래 로봇 산업에서 맡을 역할이 얼추 유추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빌리티 기업들은 수십 년간 3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하며 쌓아온 기계공학과 대량 생산의 기술 노하우를 로봇 양산에 도입할 것입니다. 현재 각 로봇 기업이 생산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일이 A부터 G까지 직접 조립하며 그에 따라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만 완성차 기업의 로봇 산업 진출은 가격의 상용을 이끌 것입니다. 마치 헬리푸드가 모델 T를 컨베이어 벨트 양산을 통해 자동차를 기존 상위 5%를 위한 제품에서 95%를 위한 제품으로 이미지를 바꾼 것처럼요. 게다가 완성차 기업의 로봇 산업 진출은 물류 산업의 마지막 숙제인 라스트 마일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이용자가 원하는 개체 A를 B까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사람을 태우기 위해 승용차가 탄생을 했고 물건을 싣기 위해 상용차가 탄생했죠. 완성차 기업은 마지막 물류 거점에서 고객에게 가는 라스트 마일을 섭렵하기 위해 또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를 출시할 것입니다. 가령 현재 오토바이와 인간 중심으로 배달이 되고 있는 라스트 마일의 높은 배달료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로봇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즉 기계공학과 자율주행 등 IT 역량에서 자동차 산업과 기술적 접점이 있고 산업 현장부터 일상생활까지 로봇의 침투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로봇이 인간을 과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린이용 만화에서는 로봇이 사람들의 친구로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인용 영화는 달랐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고 AI에서는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는 로봇들을 성토하는 모임이 열리기도 하죠. 하지만 산업혁명과 정보혁명 때도 기계와 컴퓨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 혹은 건설 자재를 옮기는 일을 하는 기계들도 일종의 로봇입니다. 로봇 역시 인간의 삶을 보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수단 중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과 경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로봇 산업을 해석해봤습니다. 기피 업종과 단순 노동에 대한 해방과 노동력 부족과 경제 침체에 대한 해소 방법을 로봇으로 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주도한 것은 기존 현재까지 로봇의 버금가는 대단히 공정을 작업해본 모빌리티 기업들이 맡을 것입니다. 5%를 위한 제품에서 95%를 위한 제품으로 변한 자동차였고 이제는 모빌리티 기업이 로봇을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한 핵심 열쇠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달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독수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